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정부가 드론 상용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한국항공우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드론 계획뿐만 아니라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동시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경제개발청 빅터 홉킨스가 우리나라의 미국 진출을 돕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층권 태양광 드론. 그냥 우리한테는 드론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데요. 왜 하필 성층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태양광 드론까지 이렇게 키워드가 묶이게 됐을까요? 이 성층권 드론은요, 당연히 성층권을 대표하는 말이겠죠. 성층권에서 날아다니는 무인 항공기를 태양광을 동력을 이용을 해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성층권 태양 드론이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이 드론을 상용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이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육해공군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정부의 각국의 기관들이 프로젝트 일단 참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참여 기업이겠죠. 이 주요 기업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중심일 텐데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서 드론 설계랑 제작에서 큰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드론의 상용화 발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6년을 또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2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의 역량만 잘 보여준다고 하면 빠른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층권 태양광 드론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항공우주가 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미 해외 기업들은 뭐 보잉,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이 미리 시장에 진출을 해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또 빠르게 선점을 한다면 또 빠른 성장 속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6년이라고 목표를 세운 만큼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5년까지는 기술 실증이나 뭐 개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나무 장기 채공이라든지 핵심 기술 실용화 검증을 거친 다음에 26년부터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면 군사적, 상업적 수요를 또 기반으로 해서 부품 국산화, 뭐 드론 기체 양산이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주도하에 이 드론 상용화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뭔지 의미를 또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이 드론은 성장 잠재력 때문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성층권 드론이란 이 타이틀, 이 성층권 드론이 군사적 감시나 통신 중계, 뭐 재난 관리 여러 가지 활용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이랑 군 수요와 함께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또 정부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또 드론 관련 계약들을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드론의 세계 시장의 수요는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특히 드론, 어떻게 보면은 드론 기술을 해외 의존도에 좀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늘어나는 드론 시장의 수요를 또 충분히 흡수해 가면서 성장할 가능성도 내다보게 되는데요.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눈으로 확인되는 만큼 발빠른 성장이 또 해외 시장 확보에 또 선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드론 시장에서의 성장,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우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뻗어나려면 구원투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이 기사랑 연결 지으면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빅터 호킨스, 그러니까 경제개발청장이 빅터 호킨스인데, 빅터 호킨스가
한국 우주항공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페어팩스 경제개발청의 경쟁력을 보게 되면요. 연간 $400 규모의 연방 정부 계약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125개 항공 우주 기업이 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인프라 면에서 딱 준비된 곳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 우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뭐 네트워킹 서비스라든지 이런 워싱턴 DC와 연결을 또 도울 계획인데, 여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이 성공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지화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 페어팩스 카운티가 기술 혁신 중심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항공 우주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입지 현지화 전략까지 먹힌다면은 또 미국 시장에서 발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가능성도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정말 인프라 같습니다.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에는요, 나사뿐만 아니라 블루 오리진, 보잉, 그러니까 글로벌 항공 우주 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이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이라는 이 키워드를 들었을 때 한국 항공 우주가 드론?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설명이 들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의 한국 항공 우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의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 시장 진입과 후발주자 차이가 딱 명확하게 두드러지는데,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나 이런 실험비들이 상당히 많이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술과 표준 기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후발주자들이 비율 효율성이나 기술 안정성을 빨리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시장에서는 또 경쟁력 있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던 것들이 미국 페어픽스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유추를 해봤습니다. 조금 늦었다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활용도 측면에서 군사용이나 상업용, 제넌 구호,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한 만큼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땐 성장 단계에 있지만 조금의 후발주자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항공 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항공 우주의 입장에서는 빠른 성장 속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